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오늘 궤도의 과학 속으로 우리 뉴런과 궤도와 함께하는 마술사 최현우 환영합니다. 일단은 이 책 네, 이제 나왔죠.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예.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냐면은 일단은 괜찮나? 최현우 마술사님이 이런 것까지 다 밝힌다고? 마술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실제로 그냥 트릭이 들어와 있어요. 맞아.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근데 뇌가 연결을 못해.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나니까 저는 요 내용 안에서 이제 우리 최현우 형님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시대에 공개해도 아직 먹고 살 게 충분히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거 한 5, 6년 전에만 나왔어도 이슈가 됐을 수 있어요.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에이, 사실 지금도 그 뇌과학 분야에서 특히나 뇌과학 교과서에서 되게 다룰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어떤 마술의 요소랑 하나하나씩 엮어가면서 제가 했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예, 너무 좋은 책이니까 많이 읽어주시고 네네네. 사실은 이제 이 표지를 보시면 네. 뇌과학과 마술은 원래 하나였다. 야, 이게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구 봤어요, 문구. 네네. 원래 하나였어요. 예. 마술의 기원이 어디냐? 마술사란 직업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고대부터. 네, 당시는 이제 신관의 직업이었죠. 신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언하거나 신탁. 뭐 날씨를 예언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또 마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탄생했어요. 사실 최면도 신관의 직업에서 탄생한 역사가 있습니다. 최면도 그래요. 이게 네. 최면이라 정의 내리지 않은 채 아는 채 그냥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탁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막 점성술 이런 게 또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게 점성술을 좀 잘하려면 이게 막 우주를 좀 연구를 해야 되고 많이 봐야죠. 그러면 하다 보니까 이게 천문학으로 또 이제 발전이 된 거고 아하. 또 우리 연금술 쪽에 막 발전을 하다가 또 떠도도도도 가면서 이게 또 이제 화학으로 발전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면도 그쪽에서 가다가 현대 최면이 시작된 게 마취에서 시작됐어요. 의료에서 수술하려고. 이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면이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삼국지 보면은 네. 화타 나오지 않습니까? 화타가 사실 관우 수술할 때 마취를 맞아. 안 했습니다. 네. 왜냐? 최면을 걸었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보드 게임 하잖아. 장기. 네. 장기입니까? 브루마블 아니에요, 브루마블? 보드게임. 관우가 보드 게임을 해요. 네. 서울 사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미 수술이 끝난 거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쨌든 이게 화타가 최면을 걸 수도 있겠다. 왜냐 마취를 안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최면이라는 게 사실 역사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고 이제 뇌과학이 사실은 가장 최근의 학문이죠. 가장 역사가 가장 짧은 학문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 진짜 과학들 중에서는 정말 갓난아기 신생 거의 그렇죠, 그렇죠. 수준이죠. 네. 왜냐면 사실 옛날에는 거의 심리학 분야였고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서 점점 이제 뇌 영상 기술이 좀 발달을 하면서 두개골이 열어보지 않고도 어느 뇌 부위가 활성화되고 어느 뇌 부위가 중요한지 점점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뇌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런 뇌영상 기술 관련해가지고 좀 그 많이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 매년 노벨상 후보에 오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 책의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 중 하나가 이제 육막 믿음 부분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야, 이거 막 던지는구나, 너. 막 던지는구나. 근데 사실 이 책에서 언급을 한 번 하는데 산타를 몇 살 때까지 믿을 것 같아요? 10살? 10살? 요즘 10살 안 되죠. 산타 혹은 마술을 진짜로 마법을 진짜 믿는 나이는 6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 마술은 5살은 넘어야 신기하대요. 5살을 넘지 않으면 마술의 물리학적인 원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 이야기도 이제 써 있습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 뇌과학적으로 해서 결국 이 멘트는 마술과 뇌과학 모두 뇌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공통 목적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혹시 마술사의 뇌는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마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정말 뇌가 일반 사람들이랑 다를까? 예. 좀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최현우 말씀님과 찍어봤어요. 제가 카이스트 FMRI 센터로 가서 같이 찍었습니다. 한번 그 사진 보실래요? 뇌 사진 저희가 준비해놨거든요. 저희 진짜로? 둘이. 둘 중에서 어느 게 과학자의 뇌고 어느 게 마술사의 뇌인지 한번 보시죠. 나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았다. 나 얼굴 보고 알았다. 아 진짜? 아 진짜? 뇌를 보고 알아야지 뇌를. 일단은 미치겠네. 둘이 너무 달라. 얼굴형이 너무 달라. 보자마자 알겠잖아. 이건 골상학인데 골상학? 골상학이 한 40년 전쯤에 몰락한 줄 알았는데 골상학이 아직 있네. 골상. 두 분 고개를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MRI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똑같아. 자, 그래도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왼쪽이 네. 제 유런의 뇌 네. 그리고 오른쪽이 최현우 마술사님의 뇌였습니다. 놀랍네요. 아닌데. 인생 뇌컷. 자, 이제 차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웃다 보니까 네.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도 까먹었어. 근데 저희가 지금 딱 투샷이 잡혀 있는데 뭔가 딱 봐도 얼굴 크기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뇌 크기가 저는 당연히 제 뇌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뇌의 크기가 더 큰가요 혹시? 최현우 마술사님의 뇌 부피가 좀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당연히 내게 크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빈 공간이 없는 거죠 지금. 알차구나 알차. 예, 꽉 찬 거죠. 예. 약간 그 옛날에 피자와 샐러드 바처럼 꽉 담았구나. 꽉 담았어. 야, 미친 거 아니야, 샐러드 바는. 한마디를 하면은 진짜. 거기서 원래 이 코너가 그런 코너야. 야, 여기. 이거 싫으면 랩미팅 나가. 샐러드 바는 진짜 웃겠다. 야, 그래서 뉴런 뇌보다 제가 뇌가 큰 거죠? 뇌 부피가 살짝 컸어요. 아, 살짝 크다. 네, 아, 네, 물론 근데 그게 사실 예. 그 약간의 뇌 부피 차이는 뭐 사람들 약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하. 근데 어쨌거나 좀 제 예상과는 달랐어서 좀 놀랐다. 오호. 네,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오호. 뇌가 크면 뭐가 단점이 있나요? 그 크기랑 실제로 이제 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약간의 상관관계라서 사실상은 개인적 편차가 훨씬 더 그 유의미한 그렇죠. 거죠. 뭐 남성 평균, 여성 평균 이런 것도 뭐 여성이 지능이 좀 높다 이런 게 있어도 실제 요 차이가 개인의 차이만큼도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뭐가 좀 발달된 거예요? 대뇌는 또 이제 전두엽이 좀 이제 앞에 있는 부위고 이제 전두엽. 축두엽이 좀 이제 옆쪽에 있는 부위고 예, 예. 두정엽이 좀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부위고 후두엽이 그 시각피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뒤쪽에 있는 부위인데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현우 말사님에 비해서 이 축두엽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축두엽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긴 하는데 뭐 물체 인식이나 아니면은 그 언어 기능 뭐 이제 이런 쪽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중요하게 역할하는 부위고 이제 그 최현우 말사님은 이제 두정엽 쪽이 저보다 조금 크셨거든요. 이제 두정엽은 감각이 좀 통합되고 또 이제 공간 지각 능력 좀 이런 쪽에 조금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위예요. 차이가 정말 유의미하게 큰지는 사실 저건 뭐 통계 처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둘만 비교한 거라 가지고 이게 정말 마술사의 뇌와 그 과학자의 뇌의 차이인가? 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의 차이입니다. 개인 차일 수 있다. 네, 저희 둘의 차이. 한번 콘텐츠로 항성이랑 걔도 데리고 가갖고 부끄러워서 못 찍어. 부끄러워요. 가려. 그리고 또 이제 좀 FMRI 관련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이제 마술을 봤을 때 네. 이성이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여자한테 호감을 가는 마술을 보여줬을 네. 때, 근데 이거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이제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논문을 찾은 게 있는데 좀 재미난 게 있었어요. 좋아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그 이제 마술을 볼 때 어느 뇌에서 반응할까를 이제 fMRI 안에서 찍은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분석했는데 그 마술을 보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몇몇 부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꼬리핵, 이제 커댕 뉴클레스라고 부르는 이제 그 꼬리핵 부분이 활성화가 됐는데 네. 꼬리 부분은 이제 거의 마술을 보는 거의 내내 그 활성화됐대요. 그러니까 마술이 딱 신기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에만 활성화된 게 아니라 이 내내. 그래서 약간 이 마술을 보는 전체적인 기대감, 뭔가 신기한 일이 이제 곧 벌어질 거라는 이 기대감을 반영하는 부위라고 좀 연구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꼬리핵이라는 그 부위가 그 또 유명한 게 이제 그 사랑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도 좀 되게 유명한 그렇죠. 부위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이제 내가 정말로 그 매력을 느끼는 이성을 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던 파트너의 그 얼굴 사진을 보거나 할 때 아하. 활성화되는 부위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정말 이 마술을 볼 때와 사랑을 할 때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뭔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기대감과 마술을 볼 때 느끼는 그 기대감에 뭔가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죠. 네, 근데 뭐 중요한 건 마술이 어설프면 안 돼.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어. 마술 보여준다고 그 여자 만나자마자 뭐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면 망하는 거야. 맞아 맞아. 항상 손에 카드 손에 있다가 안녕하세요. 커피 못 드실래요? 카드 이렇게 입에서 카드 계속 넣어. 요거는 이제 손절이에요. 그거는 손절. 그거는 전혀 그 뇌가 그 꼬리액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절대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은우가 이것만 해봐. 나 너무 신기해. 막 이러겠지. 차은우는 카드 오바이트 해도 돼요. 이모 이래도 차은우는 박수. 기립 박수. 인정하죠. 이모도 박수. 인정하죠. 아.